오가는 사람들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이곳에 오래전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말랑말랑한 풍선껌이 동시에 떠오른다는데요.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하루 종일 껌을 판다는 일명 껌 할머니입니다. 아침 10시 땡하면 나오고 11시 넘어서야 들어가세요. 지나다니면서 신경 쓰이죠. 백발의 할머니가 그윽한 눈빛으로 껌을 쥐고 흔들면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향하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런데 돈 엄청 많다는데 당면에도 며칠 된대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주정차가 와가지고 싹 치워가지고 태우고 막. 앵벌이 있잖아, 앵벌이. 누가 시켜서 저렇게 앵벌이 한대. 지하철역을 벗어나면 시작된다는 그녀의 이중 생활. 저기 할머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남루한 행색과 달리 할머니가 실은 엄청난 부자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목격담도 있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죠.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의혹들. 할머니 왜 이렇게 나와서 껌 파시는 거예요?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왜 나만 갖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거요.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왜 꽃밭인데 저 이웃선이 앉았은 게 그냥 막 대체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껌 할머니를 둘러싼 소문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그녀.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양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세요. 완전 꼬부랑 할머니처럼. 아주 조그마시고 머리 크게 하신 분이에요. 맞다껌하고 그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해놓고 있어요. 이미 이 일대에서는 유명 인사라는데요. 벌써 십수년째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곳을 찾는다는 껌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계단이 할머니의 지정석이라는데요. 앉자마자 신문지를 깔고 수십 개의 껌을 펼쳐놓습니다. 마치 돌탑을 쌓듯 하나하나 정성껏 껌들을 쌓아 올리고 여기에 종이까지 떡하니 펼쳐놓고 나면 장사 시작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거라고는 껌을 들고 흔드는 것뿐. 사람들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할머니를 향합니다. 아마도 바닥에 놓인 이 종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마워. 천사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성도님 큰 같은 거를 주고 가네요. 저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할머니의 글귀를 본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껌을 사줍니다. 아니, 껌 됐어요. 그냥 돈만 건네는 사람들도 꽤 여럿인데요. 자,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무래도 젊은 소리가 많이 쌍스럽기도 하고 제 지나다니면서 신경 쓰이죠. 구걸에 가까운 할머니만의 독특한 장사법.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준비해온 껌들이 모두 팔렸습니다. 그제 할머니가 딱딱한 계단에서 몸을 일으키는데요. 구부정한 허리에 성치 않은 다리로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뒤따라 가봤습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편의점. 어느 데야? 다른 데 오라는 빨간 놈이도 삼겹살이야. 어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도와줘. 아, 내 살기. 너 부엌으로 좀 적어야 되겠어. 제발.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니 꽤 오랜 단골인가 본데요. 종류도 다양하게 한 번에 사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찌를 죽겠네, 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껌을 구입한다는 할머니. 너무 그냥 좀 싸게 달라 해서 좀 싸게 드리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루 기상은 몇 개 정도 이렇게 좀 사가세요? 가면 막 30개, 40개씩 드릴게요. 30개, 40개씩. 날마다 문전 성시까지는 아니어도 꽤 쏠쏠한 편이라는데요. 이렇다 보니 할머니를 둘러싼 해괴한 소문들도 있습니다. 경찰분께서 보셨나봐요. 원래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가는 거 저녁에 퇴근할 때 지금 서초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참 하는 거죠. 타고 다니고 지금 서초동이면은 그냥 아유 처음에 저기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거 껌 팔아서 부자 된 거네. 아니, 돈 엄청 많다는데 장난했지 몇개 된대요. 그러니까 실은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이고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껌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조심스럽게 할머니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안 힘드세요? 응? 안 힘드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막 옮기고 그래요. 노상 여고가 있어. 딴 데는 못 가, 딴 데. 딴 데는 추워. 그런데 껌을 파는 이유에 대해 묻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껌 파시는 하는 거 집에 가지고. 아무 말도 말고 집이나 하나 어디 싼 놈 있으면 말해줘봐.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정을 알 길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동정과 연민의 대상. 그렇게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장사는 11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출근 시간만큼이나 정확한 그녀의 퇴근 시간. 하지만 아침 10시부터 무려 13시간. 할머니는 이 차가운 계단 위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몸은 괜찮은 걸까요? 이제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리더니 지하철 밖으로 나오는데요. 익숙한 듯 지하철 출구 뒤편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할머니. 그런데 잠시 후 저기 할머니.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갓길에 정차돼 있는 의문의 외제차로 다가가더니 할머니가 차에 올라탑니다. 시가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급히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은세 외제차. 의혹을 실은 외제차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껌을 팔던 게 아니었을까요? 할머니의 종착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한참을 달리던 차가 들어선 곳은 강남에 위치한 한 주택가. 그런데 별안간 할머니를 태운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지? 정말 소문대로 할머니는 부자인 걸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까요? 일단 차가 사라진 골목 인근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인데요. 보조석 문이 열리자 어제 그랬던 것처럼 능숙하게 차에 올라타는 할머니. 그러고 보니 차 역시 어제 봤던 그 외제차인데요. 그 차를 몰고 온 건 정체 모를 중년의 남성. 소문이 사실이라면 할머니를 태워준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이 집은 대체 누구의 집인 걸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할머니가 외제차를 타고 향한 곳은 한 지하철역. 자신이 껌을 팔던 역사와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곧바로 외제차에서 멀어집니다. 뭔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동네를 수소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 아니? 방이 짓고 다니는 혼자 살죠, 할머니는? 아니요, 가족이 있어요. 아들인지 아들하고 며느리 다 있고. 할머니에게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데요. 옛날에 아들이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상태가 될 리가 있나. 아들을 타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외제차를 태워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랍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거리로 나선 걸까요? 혹시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알려진 건 그것뿐이라는데요. 할머니는 오늘도 자신만의 지정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장사 개시 전인데도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 껌. 할머니의 좌판 앞은 늘 문전성시입니다. 매일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껌을 파는 할머니.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생활이 10여 년째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만큼 그녀에 대한 의혹도 쌓여왔는데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성도는 큰 같은 거를 주고 가네요. 저는 이름도 성도 몰라요. 모두 오늘도 할머니의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에 쥐어진 사람들의 온정. 한눈에 봐도 지폐의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가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는 한 화장품 가게로 들어서는데요. 잠시 후 품 안에서 할머니가 꺼내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아까 사람들에게 껌을 팔아 받은 돈. 1,000원짜리 지폐를 교환할 모양인가 본데요. 3만 원이에요. 다시 해보세요. 2만 원이에요. 뭐 5만 원이에요? 맞으세요? 5만 원이에요. 한 번으로 드릴까요?
점원에게 건네받은 돈을 누가 볼세라 황급히 집어넣습니다. 잘 넣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받으러 온 게 자꾸 큰 돈으로 바꾸달라고. 큰 돈으로? 예. 잔돈 가지고 오셔가지고. 잔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큰 돈으로. 큰 돈을 바꿔달라고. 아, 자주 오세요? 늦은 오후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고구마입니다. 이걸로 식사를 대신할 모양입니다.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할머니. 단순한 구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력가일까요? 아무도 할머니의 정체를 모릅니다. 오늘은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왜 이렇게 나와서 껌 파시는 거예요?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왜 나만 갖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거요.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왜 꽃밭인데 제가 이웃선이 앉았으니까 그냥 막 제작진의 물음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할머니. 짐을 정리하시더니 급기야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껌을 사고 돈을 주는 것은 환영이지만 속 사정을 묻는 것은 금물. 할머니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를 몇 시간째.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모습을 드러낸 외제차. 하지만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말 붙일 틈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대신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저희 MBN 방송사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 카메라는 처음 가까운 거고요. 늦은 시간에. 난 동네 창피해. 난 여기서 사는 것도 창피하지만은 동네 창피해서 이게 떠드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제작진을 향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아들. 날선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기 계셔 우리 집에. 우리 장사하러 다니고 그러잖아. 난 동네 창피해. 난 이거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들 역시 어머니가 껌 파는 것을 알고 있다는데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가시고 하시더니까. 회사차 사업을 좀 하다가 네. 뭐 쫄딱 또다뭐 망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봐. 사람만 잘하지. 우리 집사람도 암 걸려가지고 암 수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이은 사업 실패와 투병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아들 부부.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할머니가 돈을 벌어보겠다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데요. 내가 못 나가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지. 근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너무 그러면 안타까운 쌈만 거예요. 나니까 아들은 아무리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껌을 팔 정도의 형편은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1년 365일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제껏 껌을 팔아온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답은 이 집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할머니가 드나들었던 집의 입구인데요. 지하로 이어져 있는 계단을 내려가자 낡은 출입문이 나타납니다. 계십니까? 카메라는 처음 아, 예. 문을 열어준 건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는데요. 네. 안에 어머니는 안 계십니까? 어머니 아이고 무슨 일이여 이게. 내가 도둑겨 있어. 뭐 있어. 그냥 사람이
이런 일 아니죠. 속이 속아인지. 왜 이래요? 아니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어머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뵀어요. 성화는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내가 나가지. 내가 아침에도 본 게 꽃밭이더라. 가방장 사고 떡장 사고 그냥 뭐 필각장 사고 그냥 펠장 사가지고 너네지 그냥 두번 있어.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인덕 없은 게 참 별꼴을 잡아.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왜? 낯선 이의 방문에 영 심기가 불편하신지 날선 고성을 쏟아내더니 벼랑간 침대 아래쪽을 뒤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가방이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저 가방 속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 내지 말고 겹겹이 쌓인 가방 속에서 꺼내든 비밀스러운 비닐봉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그래요 이거.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얼마 동안 보신 거예요? 이게? 나 잃어버렸어. 정신 사나서 키워도 몰라. 이게 5만 원짜리. 그동안 번 돈을 모아둔 것이라는데요. 이 돈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돈다발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가 대부분 소문처럼 엄청난 돈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40만 원요. 이게 40만 원 되게 희야요 이거. 혼자 학습비도 안 돼야. 손자 하숙비를 대기 위해 돈을 모았다는 할머니. 이런 삶이 10여 년째입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거리로 나섰던 할머니. 아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말리지 못했을까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 가서 끔 팔어. 컨설이면 어디 갔어? 참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뭔 말이지 이게 뭔 일이요? 이제 됐어 어머니 이제. 그럼 부탁이요. 이제.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 거리로 나서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아들. 노인네가 몸도 아프고 편찮으신데 지하철 이런 데 다니면서 저거 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걸 아닙니까 저게. 그런 걸 한다는 자체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할머니에겐 집도 있고 장성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길거리에 앉아 껌을 팔 만큼 어려운 사정도 아니었는데요. 아들 역시 이런 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양반 좀 감수해? 내가 알았어. 그만. 오늘도 거기 가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알아서 온 게. 제발 좀 거기 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라도 좀 쉬어보세요. 지금도 보셨잖아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뭐 중매 사내 하고 이러니까 그걸 내가 또 억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보증금 3만 원이 있는 애들이 40만 원을 가서 10만 원? 실은 월세를 내며 사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출퇴근길에 탔던 외제차의 실체는 최근 아들이 취업한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말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아들. 모릅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이거 알아보는 일 없어. 좋은 일도 오고 애기도 맞고 승무사면서 돈도 사고 땅도 사고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줘. 그럼 집 가지고 빚 갚고 그냥 집에 없어 이 방송 또 웃기가 가지고 사줬는데 또 웃기가 공경한다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할머니. 돌아오는 것은 계속된 실패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어머니란 이름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자신만이 자식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자식들만 못 이겨. 자식들이 먼저 잘 돼야 하는데, 저도 집에 없어서 사는 것도 그냥 매일매일 그냥 막. 그런 자식들을 위해 껌을 파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천장 건강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직 할머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삶. 껌을 어느 정도 팔고 나서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허겁지겁 밥을 드시는데요. 조금 먹어도 먹는데 뭐.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쉰 거 같아, 쉰 거. 그냥 먹어, 그냥. 어? 그냥 먹어봐, 한사면 먹어버리 갖고, 냄새 고약기도 그냥 먹어버리 갖고, 그냥. 아, 이거. 아니야. 할머니, 우리가 딴 거 사드릴게요. 응. 너무 돈 드는 것도 싫고, 바보같이 하냐. 고령의 나이에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할머니의 생활. 아무래도 건강이 염려스러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들어오는 신고. 아니, 그때 계시면 안 돼요. 누가 있는데? 출퇴근시간 사람들 많아서. 아, 요거는 한 팬이요. 아, 이게 전화 왔어요, 지금. 전화 왔고? 네, 전화 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뭐, 그냥 지내가면 되지, 뭐. 내가 뭐, 이거 하나 끝만나 가르쳐보려고 하니. 다른 데 오겠지. 껌을 팔 때 쏟아지는 일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 하지만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데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구걸이라 해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할머니를 거리에 내버려 둘 순 없는 일. 위태로운 삶을 멈추게 할 순 없을까요? 전문가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남매를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이거 생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나 보살펴야지. 아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야, 있죠. 네. 있어. 근데 우리 아들도 그냥 사기만 갖고 집에 없어졌어. 여기 이렇게 안 나오면 불안하세요? 안 나오면 막 마음이 편치 않으세요? 안 팔리도 나와야지. 안 팔려도? 안 팔리도 나와야지.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하다가 뭐 쓰러지시거나 그럼 병원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더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죽어버리게 놔둬요? 자식들이 더 찌르기를 하면 안 나오지 뭐. 아, 찌르기를 하면 안 나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시다. 이거. 너도 나와. 찌르기 행동은 거기 다 알아. 그것이 알아. 나 죽게 되면. 부모들 나와. 자식부터 보상주죠. 그러니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은 내 자손들은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뭐 정말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식의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보태줘야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거의 매일 와서 이와 같이 껌을 파는 행동으로 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 어쩌면 아들의 부서진 인생을 채워주고 싶은 애끓는 모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멈춰야 할 위태로운 삶.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는데요. 할머니가 모든 걸 내어주며 지켜온 아들.
그라면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부귀영화 누릴 거 아니고 이제 몸 건강하고 잘 삼시세끼 잘 먹고 마음 편게 살면은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어머니 어떤 자식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잡수지 마시고 제발 좀 이제 어머니 몸 건강만 생각하셔서 이제 제발 좀 그런 데를 안 나갔으면은 제가 제일 마지막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바위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들의 진심은 통했을까요? 할머니가 힘겹게 말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나갈게. 안 좋을 때까지 안 나가면은 문제가 많죠. 그러기 전에 좀 쉬셔야지. 그러기 전에 약속. 아유 그래요. 뭐 내가 도둑질 있냐 못 있냐 뭐. 알았어요 어머니. 나 힘줄이 댕기는데 나 말기지 마.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세상 욕봤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군단이라 언제까지 군단이야. 껌 할머니에게 영화 같은 깜짝 반전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병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이제 그 고단한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